자, 임이라고 하는 게 3년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옵니까? 예, 그대라고 하는 요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라고 자기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예, 그럼요. 좋아요. 아주 당당하고, 사실 누군가 좋아하는 건 아주 훌륭한 마음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름의 계속 교류가 있어가지고 좀 인연이 쌓여져서, 정이 쌓여져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랑이 이렇게, 맞아요. 뭐라고 하려고 했죠? 예,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 그 이미지적으로 갑자기 반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는 어떻게 피어났냐? 첫눈에 반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피어났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를 편지를 요새는 안 쓰나? 여러분들 고백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말로. 만나서 말로. 상남자네. 예. 그렇죠. 당당하게. 사실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리 떨린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두 눈을 마주보고 당당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했다고 해볼게요. 너무 오글거리긴 하지만, 진짜 오글거리는데? 야, 어느새 네가 내 마음속에 피어났어.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야,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웬만하면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새 감성으로는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됐다.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청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선운사에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올 거 그런데 못 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동백섬과 더불어가지고 동백꽃이 좀 흐드러지게 정말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선운사라고 하는 절인데, 동백꽃의 특징이 있어요. 떨어졌을 때 이파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꽃채로 뚝 떨어집니다. 자, 다음은 형태면에서 산유화와 유사한 점이 있는 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학습활동에서는 잘 갈무리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선운사에서 최영미.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년부터 잠깐 볼게요. 꽃이 피는 건 지는 건. 자, 지금 중심 대상이 뭐죠? 꽃이죠. 그리고 또 피고 지는, 꽃의 피고 지는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산유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 접근적인 면에서도 똑같더라. 근데 여기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대비돼서 적어놨습니다. 피는 건 어떻다라고 했어요? 예, 힘듦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지는 건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잠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도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들 등교겠죠? 우리 벚꽃, 그쵸? 지금 벚꽃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벚꽃이 핀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1년이 뭐 한 50주 정도 된다고 하면 50주 중에서 한 주만 피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얘가 봉오리를 칠 때까지도 또 힘들고, 하나씩 피어날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쳤는데 지금 지는 건 굉장히 잠깐이니까 살짝 선생님도 허무하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꽃이 피고 지는 것에, 피는 것의 어려움과 지는 것이 잠깐인 그 대비를 이루면서 무언가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지는 우리가 연을 진행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봅니다.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했어요. 뭐가 잠깐이야? 지금 피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 지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 예, 지는 게 굉장히 잠깐이었다. 찰나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화자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더 나와요. 이행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화자에게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임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언급을 한 거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임이라고 하는 게 3년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옵니까? 예, 그대라고 하는 요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라고 자기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럼요. 좋아요. 아주 당당하고, 사실 누군가 좋아하는 건 아주 훌륭한 마음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름의 계속 교류가 있어가지고 좀 인연이 쌓여져서, 정이 쌓여져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랑이 이렇게, 맞아요. 뭐라고 하려고 했죠? 예,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 그 이미지적으로 갑자기 반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는 어떻게 피어났냐? 첫눈에 반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피어났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를 요새는 안 쓰나? 여러분들 고백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말로. 만나서 말로. 상남자네. 예. 그렇죠. 당당하게. 사실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리 떨린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두 눈을 마주보고 당당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했다고 해볼게요. 너무 오글거리긴 하지만, 진짜 오글거리는데? 야, 어느새 네가 내 마음속에 피어났어.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야,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웬만하면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새 감성으로는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됐다.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계속 간직해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출해보자. 왜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할까? 지금 이 사람과 그대와의, 화자와 그대와의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별의, 왜 안 되니?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어. 근데 이별의 상황일 때, 왜 그때를 있는 거가 즉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슬프니까. 슬픈 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그만큼 많이 좋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서, 예쁜 꽃이 떨어진 거 보면서 내 사랑도 떨어지고, 앙상해지는 가지를 보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허탈해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애 어떤 식으로 이걸 이어서 갔냐면, 멀리서 웃는 그대여. 여러분들 벚꽃 엔딩 노래 이거 조입 부분에 이거 있지 않아? 그대여 이런 거 있지 않아? 네네, 그렇게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하잖아요. 왜 불러요? 생각나니까 부르는 거야. 좋아하니까 그대여 부르는 거야. 잊지 못해서 사실 그대여라고 부르는 거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대여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대의 상태야. 지금 봐봐, 멀리서 웃는 그대여. 그러니까 야, 난 잘 헤어져서 너랑 멀리 떨어져가지고 빠빠해서 너무 좋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멀리서는 실제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고요. 웃는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그대의 모습을 아름답게, 아무리 이별했던 사이라고 해도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그때 좋았던 그대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대는 멀리 있어. 그리고 산 넘어가는 그대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뭐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좀 이런 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화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림이 보여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면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 산 넘어가는 그대여라고 한다는 건 화자와 그대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산을 통해서 느껴주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잡아줬을 때 어떤 내용이냐, 꽃이 피는 걸 봤고, 꽃이 지는 게 잠깐만에 바로 지는 걸 봤어. 그걸 보면서 누구와의 이별? 그대와의 이별에 대한 나의 감정이 이 꽃이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더욱 부각시켜지고, 그때 그 감정을 지금 토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자, 이 부분을 보면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이 부분하고 문장구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사구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게 같이 행과 행결로 붙여 있으면 그게 대구법이 되는데, 이게 연과 연으로 처음과 끝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이 유사한 구조를 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뭐가 된다고? 수미상관법이 되는데, 지금은 역시 수미상관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영영 한참이더군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꽃이 뭐 하는 건 뭐 해도 뭐 하더군, 이런 것도 또 들어오죠. 여기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한참이더군, 잠깐이더군. 힘들어도 쉬워도 잠깐이더군, 한참이더군.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는 유사하나 사실 표현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살짝 다르게 하는 요소도 개입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주라고 얘기합니다. 변주. 앞에 산유화를 다시 펴주도록 할게요. 산유화에서 1년과 4년이 예, 구조적으로 똑같죠. 그쵸? 구조적으로 똑같지만 실제로는 단어가 달라진 게 있지. 그럼 여기에도 수미상관도 있지만 변주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생선과 소멸의 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는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예, 여기에도 시가 나오는데 쉽게 쓰여진 시죠? 예, 거기에서 보면은 얘는 1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지만 1년하고 10년이 구조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과 8년이 대응하죠. 근데 지금 이 8년에서도
행의 배치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조적으로 대응한 데다가 변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시가 다 똑같이 이렇게 통사 구조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변주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효과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된다면 이게 이런 표현법, 이런 구조적인 표현이 내용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하나의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작품이 지금 똑같은 기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더군이 있어요. 더군. 자, 더군. 이렇게 끝을 내주는 어미를 우리가 종결 어미라고 하고요. 앞에서 뭐뭐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더자가 들어갔죠. 이 더는요, 회상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 회상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확인한 것에 대한 회상이에요. 참치창면 재밌더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건 누가 직접 몸소 겪은 거야? 내가 겪은 거니까 이게 회상이 좀 더 생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종결 어미는 끝부분에 오니까 끝부분에 우리가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를 가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굳이 운율로 따지면은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중에 뭐에 더 가깝겠습니까? 음위율, 위치를 활용한 거니까 음이율에 가깝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전운사에서라는 하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드린 예시 답안하고 같이 학습 활동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운사에서 나타나는 화제의 상황과 정서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금 사랑하는 사람, 그대, 임하고 어떤 상태? 이별한 상태다. 자, 이별한 상태면 당연히 그리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어서 있길, 그쵸? 있길 바라는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연에 보면 이게 빨리 잊어져요? 아니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빨리 잊으세요. 빨리 잊는 게 네, 좋습니다. 빨리 잊는 게 좋아요. 여기 이 학교도 좁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또 이제 한창 피어오르고 있는 꽃송이와 같은 남학생, 여학생이 또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또 뭔가 마음이 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빨리 잊으세요. 첫 부분 마지막 부분의 관계에 주목해서 두시의 유사한 점인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와 같이 두시가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겠지? 변형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줄 그으세요. 자, 그럼 이 변형이 아까 선생님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지? 변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의 수미상관의 반복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산유화에서는 나타냈다고 한다면 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 자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자, 슉슉슉 드리면서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8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